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벌리 대 이제 본머스. 자, 일단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및 지금 팀 내 핵심 그런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솔랑케가 결장 의심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야란 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도 수비지만 이제 솔랑케 약간 좀 출전 여부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경기들을 봤을 때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침투에 대한 그런 수비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 뒷공간도 좀 많이 뚫리고, 이러면서 좀 수비에서 다소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벌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레스터 시티 상대로 이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했고, 거기서 이제 좀 연장전까지 치렀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컵 경기에서 레스터 상대로 풀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리는 좀 잘했지만, 그래도 좀 주전들을 좀 기용했다 보니까 약간 좀 체력적으로는 벌리에 비해 약간 열세일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양 팀 다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진 않지만 그만큼 좀 최근 공격 흐름도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특히 뭐 이제 무의미한 좀 슈팅이 많거나 좀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좀 쉽게 득점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좀 무의미한 좀 중거리 슛이 많고, 그리고 좀 중거리 슛을 하면은 굉장히 좀 빗나가는 좀 슛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 타이밍이 와도 그거를 좀 잘 못 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개 자체는 괜찮지만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해 좀 득점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에 비해 좀 삽질하는 경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원정에서 흐름이나 지금 폼이 안 좋고, 그리고 직전 경기 연장전까지 뛴 그런 본머스를 보기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승패로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요거는 배당 대비 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벌리 프랜스 보는 경기. 아이고, 쪼금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도죠.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벌리 프랜스는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더비죠.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릴리시가 결장 중인 상황.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호일룬, 윌산마, 그리고 완비사카, 그리고 이제 루크쇼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맥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일단 뭐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비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고, 게다가 최근 폼이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호일룬마저 좀 결장이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좀 타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 원정에서 6대2 대승을 거두며 오랜만에 골이 좀 폭발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홀란드가 5골을 넣으면서 좀 최상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연승 중이고, 그리고 득점 흐름 또한 좀 살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컵 경기에서 노팅엄 상대로 간신히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로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진 않았지만 최근 좀 풀럼전부터 시작해서 좀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노팅엄 상대로도 비록 실점은 없었긴 했지만 위험한 장면이 굉장히 좀 많았을 정도로 현재 좀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맨유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홈에서 맨시티가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좀 경기를 전반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침투, 그리고 이제 컵백 등 이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좀 적극적으로 좀 맨유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좀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네, 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다 보면은 템포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지금 양 팀의 좀 전력 차이도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지금 훨씬 좋기 때문에 현재 뭐 수비에서도 양 팀의 차이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도 이제 맨시티가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좀 3대0 대승을 거뒀을 만큼 좀 압도적인 모습도 보였죠. 자, 물론 뭐 이제 이게 맨체스터 더비다 보니까 예상 밖의 상황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만 현 상황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요 경기는 좀 맨시티한테는 많이 유리한 매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맨시티 사이드.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 1엔드 기준 마인 승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지금 풀라인업이나 다름이 없다가 보니까 아무리 좀 원정 맨유가 좀 완전체 맨시티 상대로는 좀 다소 고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이제 그라나다.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그리고 좀 핵심 포워드인 모레노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이 사항이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거의 좀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좀 3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좀 패가 없는 그런 경기를 계속해서 좀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고 매 경기마다 항상 실점이 있을 정도로 현재 좀 수비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원정에서 지금 뭐 12경기를 치렀는데 2무 10패로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의 그 그라나다는 더더욱 지금 폼이 안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 다 좀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격적이다 보니까 경기 흐름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역습을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역습을 좀 통한 그런 좀 득점 기회로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역습 전개가 좋지만 그만큼 좀 역습에 좀 취약한 팀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으로 좀 전환되면서 확 좀 몰아붙이는 그런 좀 양상이 좀 많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지금 비아레알이 수비진에서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라나다보다는 수비가 많이 그래도 홈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팀은 좀 비아레알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공격에서의 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좀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공격에서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활약 역시 좀 더 비아레알이 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쵸. 그래서 뭐 현재 지금 뭐 리그 기준 원정에서 좀 승이 없고, 그리고 좀 10회 이상을 좀 기록한 그런 그라나다를 볼만한 좀 근거는 없기 때문에 홈에서 그래도 좀 비아레알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직전 이제 소시아다 상대로 이긴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비아레알이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바는 요거는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비아레알 승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일단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현재 뭐 키에사와 다니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확실히 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키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좀 키에사의 좀 출전 여부가 어느 정도 중요한 상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나폴리는 좀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사솔로 상대로 원정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그냥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그죠? 물론 뭐 이제 최근 폼이 안 좋은 그런 사솔로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거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직전 경기만큼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인 그런 나폴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프로시노네 칼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무승 행진은 끊었긴 했어요.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조차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코너킥 찬스에서 루가니가 극적으로 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간신히 좀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뭐 사실상 뭐 2대2로 거의 뭐 끝날 만한 경기였는데 진짜 막판에 좀 넣어가지고 간신히 좀 똥줄승을 거뒀죠. 그만큼 뭐 현재 뭐 유벤투스가 경기력이 좋아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역시나 좀 나폴리가 정배를 받은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 유벤투스의 그런 좀 결장자가 많은 점, 그리고 나폴리의 그런 좀 직전 경기 퍼포먼스 이런 거를 고려하고, 그리고 홈 이점까지 좀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정배를 주긴 했지만, 자, 이번 시즌 근데 나폴리가 그런 좀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잘 없어요. 좀 그러다가 한 뭐 세네 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다가 이제 한두 번 잘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또 세네 번 못하다가 뭐 한두 번 잘하다가 이렇게 이제 좀 퐁당퐁당 기질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나폴리이기 때문에 직전 사솔로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해도 이번 유벤투스 전까지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다소 좀 의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좀 이번 시즌 솔직히 뭐 나폴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렇게 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지금의 나폴리 정배 사이드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좀 기복이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유벤투스 사이드를 좀 볼 것 같아요. 네,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벤투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좀 유벤투스가 홈 나폴리 상대로 좀 약간 이길 거란 기대는 좀 다소 좀 덜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이 조금 더 합리적이 않나 싶어서 이거는 무승부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벤투스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나폴리 대 유벤투스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 대 이제 니스 리강 경기죠. 자, 일단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툴루즈가 좀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좀 좋아요. 일단 뭐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좀 모나코와 리를 연달아 잡으며 좀 연승을 이어가고 이제 연승을 좀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벤피카 상대로는 좀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에서는 뭐 연승을 이어갔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리그에서는 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 툴루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그만큼 좀 최근 폼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클레르몽 상대로 홈에서 우세할 거란 예상과 달리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경기는 클레르몽이 전반 이제 막판에 PK 실축만 안 했으면은 니스가 좀 질 수도 있었던 경기죠. 그만큼 좀 현재 뭐 니스는 좀 흐름과 폼이 좀 다소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니스가 좀 툴루즈에 비해 점유율이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2경기 연속 좀 득점을 못할 만큼 현재 공격 흐름이 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원정에서도 공격이 좋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저조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니스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공격만 봤을 때는 툴루즈가 훨씬 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툴루즈가 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최근 폼과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툴루즈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 뭐 현 상황에서 뭐 니스가 그나마 좀 우세한 거는 좀 상대 전적 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요 점을 좀 감안해도 지금 현재 뭐 원정 니스 정배를 좀 볼만한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툴루즈 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툴루즈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그래서 툴루즈 프렌스의 2.5슛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르하브르.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마유스를 상대로 지금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다시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을 만큼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좀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는 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 원정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브레스트와 좀 르하브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지금 뭐 홈에서 브레스트가 좀 중원 싸움에서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좀 점하며 또 어느 정도 좀 중원을 장악할 것으로 봐요. 왜냐면 좀 중원이 좀 막강한 브레스트이기 때문에 현재 뭐 르하브르가 좀 브레스트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우세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싶고, 그리고 좀 측면 수비가 지금 취약한 그런 르하브르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홈에서 브레스트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 또한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근 수비가 다시 안정화된 브레스트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만큼 약간 좀 이번 경기 역시 원정에서 좀 르하브르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런 좀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브레스트가 우세하기 때문에
비록 뭐 이제 브레스트라는 그런 네임드에 비해 좀 승배당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브레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빗대어 보면은 이거는 브레스트 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승 보는 경기, 네,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레스트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페노르트. 자, 에르디비시 1, 2위 간의 맞대결. 좋네요.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비어만이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공미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페노르트 역시 좀 핵심 공민 이제 스탱스가 지금 결장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호벤만큼이나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번 시즌 좀 무패 우승 기록에 지금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즈볼레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벤이 이번 경기 이제 페노르트를 좀 잡게 되면은 뭐 거의 뭐 99%좀 우승이 확정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현재 뭐 양 팀의 지금 승점 차가 10점 차인데 이번 경기마저 이제 호벤이 이기면은 13점 차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페노르트가 좀 추격하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컵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전들을 많이 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 가량씩 아인토벤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는 그런 페노르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페노르트가 지금 현재 2위인데 지금 1위 지금 호벤과 승점이 지금 10점 차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페노르트가 이제 호벤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이제 승점을 좀 7점 차까지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페노르트가 생각보다 더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네. 왜냐면은 이제 지금 페노르트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뭐 사실상 뭐 우승이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승부수를 띄울 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무승부도 좀 페노르트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왜냐면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승리를 좀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좀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노르트가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되면은 호벤도 이제 거기에 맞춰 이제 좀 플레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약간 좀 경기 예상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리그 기준 홈에서 전승 중이고,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도 더 우세한 그런 호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그래도 호벤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네,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경우에는 그래도 뭐 오버사이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인토벤 승,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경기를 더 살펴보면,
우선 이제 호펜하임 대 베르더 브레멘,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죠.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펜하임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호펜하임 대 브레멘 경기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대 이제 레체. 네, 요것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로시노네 칼초 보는 경기, 그리고 요것도 네, 어드와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새벽 리강 경기, 리옹 대 이제 랑스. 네,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리옹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아니면은 요것도 네, 어느와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는 경기. 네, 요렇게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